좀 준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워낙 이게 기계가 오다가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요약 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말씀드린 다음에 기구들을 좀 설명을 하고 한 팀 정도, 한 4분 정도 나오셔서 실제로 현재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레스트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에서 이걸 시뮬레이션 할 때 학생들하고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아직 이 친구들은 2학년이고 지금은 전공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돼 있는 방이고 이 방 안에 4명 정도 학생이 들어오고 바깥쪽 강의실에서 이제 학생 웃음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도 경험하시겠지만 앞에 나오신 4분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막 폐지 상태지만 어떻게든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그걸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보시면서 이제 즐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직 CPR도 안 배운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알고리즘만 알려주고 한번 해보라고. 기계도 잘 킬지 모르고 미리 오리엔테이션 됐지만 저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추 30대 2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 제세동기가 도착했을 때 제세동기 제가 가이드를 목소리를 주고 있고 사진 됐나요? 모두 불러주세요. 차지를 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방전이 되거든요. 요즘 힘들어서 몰라가지고 패들도 바꿔주고 있었고 모두 불러주세요. 다시 차징해주세요. 모두 불러주세요. 셋. 됐다. 손을 잠깐 떼보세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세동 환자 하면 안 돼요. 2번 했죠? 아니야. 1번. 두번 주세요. 두 번. 계속 해야 돼. 그럼 많이 해야 돼. 지금 속도가 좀 빠르지만 지금은 그 CPR에서 압박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해주세요. 재수동해야 될 것 같아요. 충전해주세요. 먼저 불러주세요. 확인했어요? 바로 다시 합방하죠. 쉬어요.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가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 이제 남자 선생님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실제로 CPR 교육을 이제 그런 식으로 시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스터 할이라는 장비고 미국 사람이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시나리오를 갖고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뮬레이션 이거를 교육을 하면 이거 구동하는 것만 해도 한 20분 디브리핑하고 뭐 역할 바꿔서 또 해보고 막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한 팀 정도만 볼런티어링 받아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갖고 온 기구 아까 발전에 소개드렸던 그 엠브백하고 기도사건 모형을 가져오셨는데 기도사건 모형이 기도사건에게서 가져온 게 아니라 엠브백을 잘 잡으면 영이 이렇게 잘 올라오는 거, 가슴 올라올 정도만 짜면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LMA라고 아까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최근에 나와 있는 아이젤이라고 아주 라이트한 LMA가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동 제세동기가 너무 고가라면 AED라는 자동 제세동기 지금 일반인 교육하는 거를 왼쪽 테이블에 갖고 왔고요. 거기 중에 하나는 교육용 AED라 진짜 샥은 안 나가지만 신전도가 보이게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CU라는 데서 다 만든 건데요. 그리고 그 왼쪽 장비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AED고 원래 AED는 심전도가 모니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가 알아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좀 소개해 주실 분들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거 신정지 인지와 처치 알고리즘에서 해야 될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시나리오는 이런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셨다면 이 알고리즘 가지고 실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이제 또 고민을 하실 거고요. 어떤 환자입니다라고 제가 시나리오를 주면 그 팀에서 팀장과 팀원을 정한 다음에 다 역할을 분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할 거고 나는 무엇을 할 거고 나는 무엇을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심전도가 일단은 그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오늘은 그 활성화를 시킬 거냐면요. 코드블루 방송해 주시고 뭐 엠브랑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엠브가 있는지 제세동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방에서는 어딘가에 제세동기랑 엠브가 우리 병원에 프레임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맥박 확인을 하고 맥박이 없으면 본인이 발견한 사람이 먼저 옆에서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을 2번을 합니다. 그때 자동 수동 제세동기랑 엠브가 도착을 하게 되고 엠브를 가지고 오신 분이 엠브랑 제세동기 도착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나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엠브를 머리맡에 주고 그다음 본인의 역할로 가는 거죠. 뭐 가슴 압박을 해야 되면 가슴 압박으로 가든지 아니면 약물을 줘야 되면 약물로 가든지. 그래서 보통 CPR 교육할 때는 에어웨이, 그 다음에 컴프레션, 드럭은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디피블레이터를 가지고 조작하는 분이 결국은 팀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어웨이랑 브리싱 있는 쪽의 사람과 컴프레션에 있는 사람이 교대를 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3명이서 이렇게 A, C, D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컴프레션을 교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역할 분담하기 나름인데 하다 보면 컴프레션 하시는 분만 계속 컴프레션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리 한번 그거를 짜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BLS를 하시면서 수동 제세동기로 모니터를 보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약물은 에피네프린 하나만 준비했고요. 약물 주입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페리페랄로 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가는지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심전도시 심전도가 이 2개가 있는데 이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 어떤 심전도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보면서 실제로 CPR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다는 그 여자 환자 이 심전도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심전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PA이고요. 어쨌든 환자 상태를 평가하시고 도움 요청을 하거나 액티베이션을 시키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정한 거는 코드블루 방송해 주시고 엠브랑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로 액티베이션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없으면 가슴 압박을 하고요. 에피네프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3 내지 4분 간격으로 쓰는 걸로 하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CPR팀을 활성화하는 거는 코드블루 방송하고 엠브와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디피블레이션 프로시저는 딱 한 번인데요. 이 할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다 대고해주세요. 근데 그거 뭐 무시하시고 우선은
발판이 있으면 좋겠지만 발판까지 제가 못 준비해갖고 젤리도 사실은 이 기계에다가는 쓸 수가 없어서 젤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디피블레이터는 지금 가져오는 거는 바이페이직이니까 끝까지 원래는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진짜 샥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밑에 한 5줄이나 10줄 정도로만 해놓고 차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징 버튼이랑 이거는 저기 기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약물을 맡으신 분은 노말셀라인하고 에피네프린을 여기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보통은 약물은 안티큐비탈 베인에다가 보통은 달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3웨이를 이렇게 두 개를 달아서 한쪽에다 에피네프린을 주고 나머지를 갖다 노말셀라인 20cc를 같이 연결한 다음에 에피 주고 노말셀라인 푸시를 하고 팔을 잠깐 한 20초 정도 들어주기. 그러면 한 툴을 빨리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꼭 센트럴 라인을 잡지 않아도 저 정도로만 해도 에피네프린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CPR 교육에서는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시나리오를 운영할 겁니다. 4분이 필요하고요. 뭐 간호사라고 해도 되고 의사 4명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간호사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CPR 교육을 하는데 어쨌든 4분의 의료진이 필요하고 환자는 환자이십니다. 그리고 의사는 장동건, 김혜수, 조인성, 송혜교 선생님 다 의사로 할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조인성 선생님하고 송혜교 선생님이 지금 환자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 시나리오는 2일 전에 질식 분만을 한 후에 병실에 회복 중인 35세 한가인 씨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서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병실을 방문한 상황이다. 환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거 왼쪽 팔이거든요. 왼쪽 팔에 정맥주사 라인이 잡혀 있는 상태고 간호사가 담당 의사를 호출해서 담당 의사가 도착하여 처치를 시작한다. 병동 내에는 응급카트에 수동 제세등기와 엠브백, 에피네프릴 포함한 응급 약물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시나리오로 할 거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방의 목표는 환자 감시 장치 자체를 켜고 끄고 뭐 심전도 리드를 잘 부착해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에 떠 있는 심전도 리듬을 잘 인식을 해야 되고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적절히 젠딩을 실시해야 되고 만약에 뭐 심전도 리듬이 AC 스토리인 경우에 CPR도 하면서 에피네프린 투여도 실시해야 되고 그 순서에 맞게 하면서 이제 팀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면 팀원 간의 의사소통 교육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뭐 팀장이지만 팀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팀원들이 적절하게 개입해서 조언할 수 있고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이 팀에서 이 엑센 체크리스트를 잘 했는지를 시행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정해주시죠.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 이런 장비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분 나가시죠. 이쪽 두 분, 저쪽 두 분 이렇게. 선생님 고르십시오. 송혜교 선생님 하실까요? 송혜교 선생님 하시죠. 죄송하지만 한가인입니다. 한가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미스터 할리, 오늘은 미스터 한가인입니다. 자, 송혜교 선생님 먼저 나오시고요. 여기 잠깐만 4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김혜수 선생님 나오신 거죠? 그러면 이제 빨리 장동건 선생님하고 조인성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아니면 다른 이름을 원하시면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장동건 선생님? 네. 장동건 선생님 하시고요. 그럼 제가 너무 헷갈려서 남자 선생님 한 분만 더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끝나야지만 이 방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끝나지 않으면 이 방을 절대 못 나가고요. 나머지 장비들 네 선생님 조인성 선생님 나오세요. 이쪽 4분 다 올라오시면요. 제가 조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할이라는 장비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인큐베이션도 할 수 있고 풀치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건 안 하고 아이비가 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한혜교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하고 한혜교 선생님이 먼저 와갖고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니까 먼저 이거를 확인을 하고 환자분 이상해요 라고 하고 가서 도움 요청을 먼저 하시고요. 이 중에서 팀원은 팀
선생님하고 김혜수 선생님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블루 방송하고 엠부랑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세동기는 여기 와 있고요. 엠부랑 양물은 저기 있어요. 저걸 들고 오시면 돼요. 나가시는 분이니까 저걸 누가 갖고 올 건지. 갖고 오면 도착한 분이 엠부랑 제세동기 왔습니다. 그러고 제세동기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로 할 거니까 이걸 키시면 됩니다. 이거는 갖고 오신 분이 키는 거고요. 여기서 모니터 오프에서 모니터 온을 하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팀장이 되시는 분이 디피브레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쳐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실 건지 그걸 먼저 결정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한번 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시겠어요? 장동원 선생님께서 이거를 들어서 이거를 먼저 충전하시려면 원래는 이거는 200줄까지 돌려야 되는데 실제로 나가는 거니까 뭐 15줄이나 10줄 정도에 맞추시고 위에를 손잡이를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뜯어 올리세요. 안 눌러도 되나요? 아니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이걸 뜯어 올리시면 돼요. 그냥. 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 에이펙스가 써져 있고 여기에 스터눔이 써져 있죠. 스터눔이 여기다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에이펙스는 이 밑으로 옆으로 좀 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충전 버튼은 누르셨나요? 한번 촥 나가게 해보시고 이게 충전 버튼입니다. 선생님. 이 노란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8줄에서 15줄까지 올라가면 띠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하고 샥 한번 누르시고요. 네, 빨간색을 동시에 누르면 그때 샥이 들어가요. 제가 EKG 모니터는 그냥 달아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와서 다 달아야 되는데 이걸 눌러야지만 네, 눌러야지만 샥이 나가는 거고요. 노란 거를 선생님이 누르셔야지 차지가 되는 거고요. 차지가 방전이 되면 소리가 또 끊어지니까 그때는 다시 여기를 보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차지라고 말을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죠. 혼자서 하는 건데 치기 전에 모두 물러나세요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감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챙겨주시면 되고 가슴 압박하시는 선생님은 조금 좁지만 이쪽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무대가 너무 좁아갖고 가슴 압박은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요. 가슴 압박은 지금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실시하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은 그냥 4명을 다 불러드리는 것만 먼저 하고 4명이 오시면 그때 팀 활성화를 시키면서 맥박 확인을 하고 팀장이 가슴 압박을 지시하거나 본인이 압박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저쯤에 와서 동시에 동시에 와서 네. 저쯤에 맥박 체크하고 네, 의식 확인 먼저 하시고 의식하고 네. 맥박이 없으면 맥박이 없으면 바로 이제 컴프레션. 컴프레션을 먼저 하실지 아니면 누구한테 뭘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코드블루 방송하고 엠부랑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IV만 있고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누구가 맡을 것인지. 그러면 제가 그거는요.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팀장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 제세동기가 오면 선생님이 키시고 그 다음에 엠부랑 제세동기랑 약물을 갖고 오신 분은 여기 다리 사이에다 두시고요. 엠부는 이쪽에다 주셔야죠. 그럼 누군가가 에어웨이를 담당하고 에어웨이랑 가슴 압박은 이제 30대 2로 할 때 5주기가 끝나면 힘드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가슴 압박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면 2번만 했는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손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슴 압박은 5cm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 팔이 되게 좀 세서 안 돼요. 잘. 어쨌든간 그러고요. 이쪽 EKG는 사실은 지금 연동이 잘 안 되는 거라서 모니터는 이쪽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리듬이거든요. 처음 리듬, 초기 리듬. 근데 부착을 하면 그때 여기를 보시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 모니터가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충전하고 샥할 때는 이걸 보지만 이거가 리듬이라고 생각하고 신전도 리듬은 여기서 보는 걸로 그렇게 네, 여기로 보는 거. 이거는 샥만 딜리버리 하는 용도로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물은 저기 보이시지만 저 트레이 좀 줘보세요. 지금 워낙은 카트가 있어야 되는데 카트를 갖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머리맡에 주시고 엠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피네프린 하나, 노말셀렌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1cc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가상으로 주는데 요즘에는 이제 CPR 교육할 때 에피네프린 1애플 IV를 주세요라고 누군가 오더를 내리면 받는 사람이 에피네프린 1애플 IV 들어갔습니다. 노말셀렌 20cc 푸시합니다. 거기까지 말하는 걸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은 좀 들고 있는 걸로. 언제 조사를. 에피네프린 주는 거는 팀원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가슴 압박이 고품질로 잘 되고 있고 디피브레이션도 잘 안정적으로 하고 있을 때 주는 거고요. 지금은 라인이 잡혀 있으니까 사실은 ASAP 줄을 빨리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습니다. 그럼 저기 역할을 지금 정해요. 네, 이제 그 시나리오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가 쓴 산부인과 상황에서는 아까쯤에 비디오에 보여주신 상황처럼 침대 주변에 공간이 넓지도 않고 병실에서 발견되는 산모 같은 게 좁은 병실에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을
둘러싸서 할 만한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좁은 침대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일단 침대를 바깥으로 빼더라도 환자를 식별하려면 저 딱딱한 바닥으로 내리든 개인적으로 침대 주변이 좀더 필요할 것 같고 에피네프린도 20cc를 저희가 하라고 하면 그 순간에 에피네프린이 좀 어려워서 가장 빨리 에피네프린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문자 맞습니까? 했는데 그거는 그거 전혀 한번 보죠. 도움이 안 된다고 왔던데. 돼 있고요. 그냥 무조건 페리페랄 IV 라인으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제가 그 병실 구조를 잘 모르겠지만 먹었던 얘기만.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옆에 없나요? 빨리 끝내달라 그러는데. 침대 위에 올라가서 많이 해요. 저희도 병실에서. 연락했던데. 빨리 저희는 끝내달라. 소프트하니까 뭘 하시냐면 백보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만한씩 카트를 사면 보통 거기 따라오는데 카트 보드라고 플라스틱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한씩 카트를 뭔지 만드실 때 알았네? 백보드를 만드셔서 이만한씩 카트랑 제세동기에 앰플 주세요. 그리고 카트 위에 앰플랑 약물이랑 백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이거를 들고 백보드를 넣은 다음에 하면 훨씬 연락 안 더 하고 납니까? 근데 제 생각에 장소는 아무리 좁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응급실에서도 되게 그냥 바로 옆에서 그냥 바로 하거든요. 그거는 좀 빼야 돼요. 그거는 좀 빼야 돼요. 근데 이제 막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막 끄집어 내려갖고 인투베이션 하려고 막 그러시고 그러더라고요. 병실에서 보면. 근데 그러실 필요 없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면 머리 위에서는 그냥 엠브만 잘 짜주시면 되는데 엠브 짤 때 주의할 거는 옆에서 짤 때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에어웨이가 유지가 안 돼서 벤틸레이션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항상 머리가 인라인으로 몸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작전 짜보시죠. 신나 빨리 끝내달래. IV 라인을 빨리 잡으셔야죠. 가슴 압박 먼저. 가슴 압박 먼저 샥하고 샥할 때만 전류가 나가지 샥 안 할 때는 안 나가죠. 아니요,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큘레이션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M으로 주는 경우는 지금 아나필락틱 샥일 때는 그게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레스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건 브론코 스파즘이 있을 때 상황이니까 그 경우는 아플리티네프린 IM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이 경우는 IM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IV를 빨리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냥 페리페랄에 한 번만 잡는 것만으로도 환자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압박할 때 누군가가 IV를 잡으면 됩니다. 한가인 씨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선생님들 왼쪽에 있는 심전조 리듬을 보시고 하고요. 여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제가 강단을 조금 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모니터 잘 안 보이세요? 아니 저기 전부 다 보시긴 힘드실 거고요. 어쨌든 네 분이 한꺼번에 그럼 들어오시는 걸로 하고 제가 간호사 역할을 해서 지금 환자분이 이상하다고 해요. 장동원 선생님 환자 가서 봐주세요. 그렇게 어나운스를 할 테니까 오신 다음에 액티베이션 하는 걸로 하고 저쪽 머리맡으로 다 가 계시죠. 지금은 여기 분만 병동인데요. 환자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간호사인 제가 들어가서 환자를 봅니다. 근데 환자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인 씨, 한가인 씨, 한가인 씨, 눈 떠보세요. 장동원 선생님 환자가 이상해요. 좀 와서 봐주시겠어요? 한가인 씨, 코드 블루, 엠브하고 제사동 갖다 주세요. 모니터를 켰더니 오른쪽에 있는 리듬이 나왔습니다. 리듬이 뭘까요? VF예요, 저게. 와이드한 큐어레스인데 이레귤러. 충전이 됐나요? 자, 머리 떨어주세요. 샤워하자마자 뭘 하죠? 가슴 압박을 먼저 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 리듬은 A 시스톨입니다. 근데 지금 연동이 되면 A 시스톨인데도 가슴 압박을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떼고 엠부를 짤 때 보셔야지만 정확한 리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A 시스톨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에피네프린 1mg IV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 다 들어갔나요? 네, 손을 잠깐 들어주시고요. 리듬이 바뀌었네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피해주세요. 나와주세요. 물러나세요. 돌아왔습니다. 네. 이럴 때 괜찮아요. 앉아봐 이러죠. 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기 리듬 한 번만 처음 할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니셜 리듬이 이거였고요. 신정지 리듬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 강의 로게도 있지만 이게 VF입니다. 그래서 이레귤라한 와이드 큐어스 타키카디아가 지나가는데 보통 이제 이러면서 저렇게 진폭이 크면 한 번 치면 노멀 사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VF도 오래되면요 꺼져가는 VF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인 VP일 때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는 DC를 치면 에이시스톨로 갈 건데 되게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저널에서는 파인 VP일 때는 가슴 압박을 더 열심히 하고 진폭을 올린 다음에 DC를 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많고 저희도 사실은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고서 VF에서 DC를 쳤더니 리듬이 바뀝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원래 VF에서 쳤는데 이제 하트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리듬이 저 리듬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에피네프린을 잘 주면 다시 리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뀐 리듬이 그 다음에 조금 더 와이드 QRS인데 레귤러하죠. 저거는 이제 V택이고 지금 펄스가 없는 CPR 상황이랑 펄스레스 V택 상황이니까 저 리듬을 보면 바로 DC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DC를 다시 한 번 치셨어요. 그리고 가슴 압박도 잘 하셨고 그리고 가슴 압박 중단 시간도 덜 했기 때문에 다시 DC를 치자마자 리듬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노멀 사이렌스 리듬이 나오면 그때 맥박 확인을 하시고요. 보통 맥박은 페모랄과 카로티드를 같이 만져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시에 만져보시고 맥박이 있으면 그때부터 BP 체크하고 뭐 세츄레이션 모니터 체크하고 랩 나가는 병원이면 랩을 나가고 그 다음에 O2 연결하고 환자 멘탈 체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가 CPR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질문 아까 하셨는데 제가 시뮬레이션 때문에 못 받았는데 에피네프린 물어보셨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에피네프린 주려고 가슴 압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몇 명 없을 때는 순서는 가슴 압박,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이 인공호흡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DC를 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런 손이 다 될 때 IV 라인을 잡을 수 있으면 IV 라인을 잡고 원래 먼저 잡혀 있으면 에피네프린 먼저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같이 동시에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IV를 가슴 압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IV를 잡겠다고 가슴 압박 중단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IV 못 잡는. 에피네프린을 좀 더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IV 없는 상태에서 콜랩스. 인투베이션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투베이션으로 주는 방법은 이제 기도 습관이 돼 있는 경우에 인투베이션으로 주는 방법은 노말셀라인 10cc에 섞어가지고요. 그거를 인투베이션 튜브에다가 분사를 쏘고 난 다음에 에어로졸을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타이달 볼륨 적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분사가 돼서 하트 주변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0.5A 라테랄 사이로 아이언 주는 거는 안 좋은가요? 전혀 하트하고 무관하고요. 그 본인의 심리적인 안정만 되는 겁니다. 그 에피를 1mg 네, 한 에피에 1mm고요. 이 카디악 드럭은 다 지금 여기 그 에비던스 키트에는 40ml 1ml
제가 키트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40mm에 1mm가 섞여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40mg이 1mm. 한번 봐주실래요, 이정도님? 에피는 워낙 1cc에 1mm씩 쓰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응급실에서는 간호사들이 그날 이제 CPR이 오면 에피를 아예 1cc씩 놔두고 자기네들이 타임 체크해서 3분마다 스탠딩 프로토콜을 줍니다. 저희가 오도 안 내도. 혹시 알비라인 없을 때 페모럴 아트리 잡히면 많이 잡히면 페모럴 아테리나 베인으로 주셔도 상관없는데 아터리는 이게 페모랄인 경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이게 서큘레이션으로 올라오기까지 이게 서큘레이션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안 올라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줄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익스터널 주글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줘본 적이 있습니다. 가이브 라인이 전혀 없을 때. 키트에서 빨간색이 에피네프린이고 말씀하신 거는 에페드린입니다. 항상 빨간색 약이고요. 에피네프린은 어떤 회사든 상관없이 원앰플이 1ml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디피브레이터가 없을 때요, 앰프백만 있고 인원은 있을 때는 결국은 CPR만 네, 가슴 압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게 가장 좋고요. 디피블레이터가 없는 경우는 뭐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은 흉부로 가슴을 꽉 치는 거가 도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에비던스가 이제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디피블레이션이 아니고 가슴 압박으로 이렇게 한 번 치는 거 1회 정도는 가능한데요. 그거가 그렇게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 때 배울 때 그것도 없을 때 초기에 그나마 초기에는 한 번이라도 쳐줄 때 200줄 있을 수 있다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리듬이 지금 뭔지를 알고 제세동을 해야 되는데 제세동기가 없을 때고요. 리듬이 뭔지 모르고 에이시스톨인데 하트를 그렇게 치면 오히려 치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에이시스톨인데 자꾸 DC를 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오면 보호자들이 다 그걸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하트는 이미 꺼졌는데 그 200줄을 주면요. 걔네는 더 이상 소생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는 게 걔네를 소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이제 또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슴 압박을 계속 해야 되고 인원은 모자라고 하니까 자동 흉부 가슴 압박기가 있어요. 썸퍼라고. 걔는 이제 4내지 5cm를 맞춰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30번 두들기고 그 다음에 벤틸레이터와 2번은 30번, 9번 불어넣기 그걸 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하고요. 우리가 하다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뭐 아이도 하고 환자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사람 손이 없어요. 그러면 썸퍼 걸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썸퍼 하고 그러고 나서 보호자한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고 중간중간에 이게 끄고 나서 모니터 보고 그렇게 하는 기계도 있긴 있습니다. 인투베이션은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한 CPR이 20분 이상 지속이 되고 고품질의 가슴 압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인공호흡도 잘 하고 있고 디피브레이션도 하고 에피네프린도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환자가 계속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전문 기도 삽관술을 고려해 보라고 돼 있고요. 전문 기도 삽관술은 인투베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LMA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질문 받았던 후드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후드 마스크로 할 수 있습니다. 후드 마스크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후드 마스크는 그런데 이제 움직일 때 빠질 위험이나 이 안에서 이렇게 로치가 잘 돼야지 마스크가 기도를 열어주고 다른 데를 막는데요. 얘가 움직여버려갖고 갑자기 식도 쪽이 뚫려버리고 후두가 막혀버린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그런 컴플리케이션 적다고 나와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젤이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 그거를 하게 되면요, 선생님 그 대신 기도 삽관이 돼 있으면 기도가 이제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압박은 컨티뉴어스입니다. 분당 100회를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30까지 세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번까지만 계속 세는 거죠. 그런데 10번 셀 때 인공호흡을 한 번만 짜주시면 돼요. 아까는 30대 2였잖아요. 근데 컨티뉴어스하게 할 때는 분당 한 6번에서 8번 정도를 엠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그거 얼추 맞아요. 분당 100회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계속 갈 때 열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짜주는 그렇죠. 그거는 컨티뉴어스하게 해도 이 에어웨이가 열려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들어가요, 바람이. 아까는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에어웨이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중간중간에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에어웨이가 잡혀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번씩만 짜주면 자기 숨 쉴 때 한 번만 짜라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구를 볼까요? 네. 저 응급실에서 보면 익스트라 코포리아라고 에크모가 준비돼서 열을 타이밍을
돌아와야죠. 이제 돌아온 다음에 네. 어느 정도 리듬이 돌아온 다음에 그 인공 심폐기거든요. 심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거를 대신 해주는 기계죠. 그래서 그걸로 돌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소생 후 처치 마지막 고리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저체온증을 유발시켜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세라피틱 하이포더미아를 하거든요. 그거를 해서 환자가 ROSC가 딱 되면 그 순간부터 저체온 요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쿨링 블랭킷이나 이런 거를 다시 장착해갖고 환자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인공 심폐기를 돌리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것도 순환 회복이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응급실 상황이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뭐 드론이니까 있는데 그때는 뭐 입에 뭐 이물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니 컴프레셔 안으로 시작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확보를 먼저 할 거냐 뭐 이걸 말이 많은데요. 드라우닝 때도 어차피 어레스트로 들어오면 어레스트가 돼버렸으면 가슴 압박이 먼저고요. 가슴 압박하고 기도 열고 인공호흡 할 때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뭐 해초가 걸렸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오늘 제가 그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상기도 폐쇄 우리나라는 특히 떡이 많고요. 애기들은 귤이나 이런 거가 많이 걸려요. 안 씻고 막 삼키다가 그래서 6살, 7살짜리 애들이 어퍼 에어웨이 obstruction으로 많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방법은 손으로 이렇게 쓸어내시면 안 되고요. 두 손가락으로 찝어낸 위치에 있을 때만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뒤로 밀어넣게 돼갖고 컴플리트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스트로 들어오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아빠가 귤을 먹다가 같이 애가 막 텔레비 보고 웃다가 이게 걸렸는데 이제 그럴 때 부분일 때는요, 애들이 이제 숨을 쉴 수는 있는데 안 들어가니까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그럴 때는 목에 뭐가 걸렸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 기침하라고 계속 그러고요. 백블로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기침해내면 오히려 더 잘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의식을 잃을 정도가 돼버리면 할 수 없이 CPR을 해야죠. 그래서 가슴 압박이라도 해서 이게 뇌로 산소 공급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 할 때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두 손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임리. 네. 그건 아기들은 할 수 있는데요. 성인에서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아주 큰 치과 선생님이 저희 병동에서 제가 CPR 교육 한번 하고 나서 회진 돌다가 옆에서 포도 먹는 할머니가 목에 걸리셨는데 80kg밖에 안 되니까 들고 하임리로 하셔갖고 스타가 되신 분은 있으십니다. 근데 하임리는 진짜 하기 어려워요. 저는 못해요. 애기들한테는 할 수 있지만 성인끼리는 이거를 끌어올린다는 게 선생님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옆에 보면 어퍼 업도맨인데요. 배꼽 위에서 명치 끝 사이배. 네. 네. 꽉 하면 되는데 애가 의식이 있으면 기침을 시키십시오. 성인도 이렇게 들어 올려 이렇게 하는 거. 네, 위로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 위쪽으로. 네. 그래서 약간 힘듭니다. 하임리까지. 한번 더 완전히 저희 병원 같은 병원에서 저렇게 어레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아나필락틱 샥이나 하이퍼볼레믹 샥 때문에 네. BP가 떨어지거나 이제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경우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뭘 먼저 했지. 물론 아이비도 잡아야 되고 뭐 약도 줘야 된다는 건 알긴 아는데 가장 그래도 우선순위로 줘야 될지 뭘 줄지. 하이퍼볼레믹 샥이면 플루이드 라인을 많이 잡으시는 게 정말 좋죠. 그리고 그게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포스트파tum 블리딩인 경우는 아무래도 지혈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계속 압박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보면 아토니 블리딩이 많이 왔었는데 거의 손을 안에다 넣고 오시면 그게 훨씬 더 BP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붙잡고 아토니 블리딩일 때 주먹으로 거기를 이렇게 넣어서 막고 오시는 경우는 BP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보활방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고요. 하이포볼레미아는 뭐 답이 없습니다. 저희 응급실에서 경험하면 하이포볼레미아는 플루이드가 2리터 이상 들어가도 안 되고 피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블러드 타이핑할 시간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 5 블러드를 2개 정도는 항상 응급실에 구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스크린이 나가기 전에 일단 타입 5를 주고요. 그러고 나서 타입이 나오면 그때 그거를 줘라.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필락틱 샥은 아까처럼 에피네프린 하나만 잘 쓰셔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브론코스파즘이기 때문에 저도 응급실에서 많이 경험하지만 IM을 주시고 나서 환자가 계속 그
플루이드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소가 있으시면, 제가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서 이동용 산소도 그 인공호흡기도 있어서 그것도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많이 못 갖고 왔는데, 어쨌든 산소가 있으시면 산소 주시고, 네, 그때는 IM으로 팔에다 주셔도 됩니다. 원의 풀이에요, 관의 풀이에요. 상관없습니다. 0.1cc라고 알고 있는데, K당 0.1cc로 알고 있는데, 네, 반앰플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mg짜리를 절반 정도. 에페드린은 BP를 높이는 속도를 얼마나 몇 번이나 써도 괜찮을까요? 급한 경우는 계속 써도 스트레스 포함 시간 동안에는 계속 써도 괜찮은데. 저는 에페드린은 안 써봤고요. 에피네프린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구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를 계속 쓸 수는 없어요. 네. 에피네프린도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끝내주셔야 되나요? 5분이요? 그러면 기구만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뭐 AED 장비가 구경하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시고, 기도 아이젤을 보시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